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보유 실태 자료 내셨을 때 저랑 인터뷰하셨죠? 네. 그때 미래통합당은요?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미래통합당은 주택 처분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표할 건 없지만 부동산 분석 결과는 이미 앞서 한번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미래통합당만 별도로 또 따로 추려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도 질문하면서부터도 아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평균 이 부동산 가액이 훨씬 많을 텐데 다주택자도 많을 텐데라고 짐작을 하고 여쭤봤는데 숫자가 네.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발표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이 훨씬 많긴 합니다. 예. 저희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의 재산보다 거의 2배고요. 다주택 비중도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첫 질문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그때 발표하실 때 아예 그냥 여야를 딱딱 합쳐서 그다음에 여야 각각 나눠서 자료를 딱 내셨으면 그때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6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방금 말씀하신 기초통계가 그때 다 나왔고요. 그때 상위 10명, 21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 중에 미래통합당 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이 3명, 이런 이제 기초자료는 다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규제 지역 내 다주택 보유 처분 논란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규제 지역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이번에 함서 민주당을 다시 좀 조사해서 발표를 한 거고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규제 지역 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또 강남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 조사해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에 이제 미래통합당 103명 가운데 다주택자 비율은 41명으로 39.8%. 그렇죠? 네. 그 가운데 규제 지역, 강남 이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규제 지역 내에 그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총 강남 4구로만 보면 27명이고요. 규제 지역으로 보면 총 91채. 명수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저희가 다주택명으로만 추선을 해서 그런지 다주택만 보유한 의원이 15명 계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몇 명이 가지고 계신지는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주택 의원들 중에 그 15명이 가지고 있고, 특히 강남 4구에만 27명이 가지고 계신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 27명이 중에 서울이 지역구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이 지역이 지방이거나 아니면 비례 후보로 당선된 의원들이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지역구를 서울 위에 지역에 둔 분들은 그렇죠. 지역구에 집이 있고 서울 강남에 또 있고. 예, 그런 경우도 많고 아예 지역에는 집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서울에만 집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주택의 서울 편중이나 수도권 편중이 각 80%까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가 그런데 그동안에 자료들이 좀 나올 때마다 왜 여권이나 청와대 사람들을 향해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뭘 판단 운동 이렇게 계속 공세를 퍼부었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180석의 수평화당이 됐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가 이 3년의 집권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집권 여당과 당정이 좀 협의해서 풀길 바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를 먼저 했던 거고요. 미래통합당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동산 폭등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과거 정책이 어땠는지 지금은 뭘 바꿔야 되는지를 스스로 좀 제시해 주길 기다렸는데 사실 그런 노력들과 접촉을 했지만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늘 다시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제도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그 다주택 소유 게다가 매각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제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자신들의 처지는 고려 안 하고
과도하게 비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책임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 이전에 미래통합당 전신 시절인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에 많이 통과시켜줬던 규제 완화법이 사실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때 분양가 상한제 대표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는데요. 그때 그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분명히 네. 그러한 본인들의 실책에 대해서는 천천히 이렇게 감추거나 외면하고 이 부분을 정부의 정책의 실책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에 예.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또 별도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이죠.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네. 게다가 문제는 이 다주택 소유 의원 가운데 4분의 1이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소속이다 이거죠. 네, 이제 오늘 국토위에서 간사 선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민주당에도 다주택이 있지만 2명입니다. 국토위에 2명이 계신데 반해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토위에만 다주택 의원이 4명이 계세요. 네. 그것도 4명이 계시고 그중에 한 명인 이현승 의원을 지금 간사로 선임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사실 경실련이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이 많거나 또는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 정책을 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해 충돌의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미 이 부동산 부자인 이현승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된다 등 어떤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더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내용의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런 분들이 현안에서 계신다면 제대로 된 집값 안정책을 입법이 할 수도 있는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거는 양 당에 맡겨서 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라도 나서서 그렇죠. 이런 이해 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맞다. 예. 경실련이 통합당 측에 부동산 현안 관련 면담 요청을 여러 번 하셨다는데 응답을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2차례를 하고 문서로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면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다시 취소를 하셨습니다. 네. 통합당 측에서. 그리고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서 더 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려스러운 건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집값을 잡으시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특위 이전에 경실련이나 바깥에서 요구하는 집값 안정책을 충분히 좀 그 당 안에서 논의해 주길 바랬는데 예.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후분양을 언급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매우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좀 당론화해서 당 차원에서 좀 법안 입법하는 노력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실련의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